이제 세 번째로 왔습니다.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오늘의 화제 인물이죠. 페툴라 귤렌은 누구인가? 아마 투르크인이긴 하지만, 터키 사람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 페툴라 귤렌이 워낙 유명한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귤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페툴라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그의 이름을 다 붙여서 페툴라 귤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조금 비하하게 이번에 쿠데타 전복 기도 사건이 있었을 때 페토주, 페토 이런 식으로 줄여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기회는 그동안 잘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이 페툴라 귤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툴라 귤렌은 모자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맘이에요. 이맘. 그 아버지도 이맘이었고 1941년 탄생되신 분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은 83세 현재 83세 정도가 됐고요. 또 철저하게 아버지 이맘으로부터 이슬람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슬람의 과학과 신앙과 이성국가와 종교와 조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쿠르드 출신의 사이드 누르시라는 사람. 이 사이드 누르시의 책들을 이 페툴라 귤렌이 완전히 섭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책들을 다 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첨단공학과 물질 만능주의 앞에서 이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페툴라 귤렌의 생각으로는 이슬람의 재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해석. 올바로 해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가 깨닫게 되면서 이슬람의 새로운 빛이라고 이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빛, 누르라고 얘기하죠. 아랍어로도 터키어로도 마찬가지로 누르라는 것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광명, 광채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이슬람의 새로운 빛으로 그가 주장하면서 드디어 그의 존재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 후 이 페툴라 귤렌의 주장은 터키 내에서 정부의 관리와 언론인, 작가, 변호사, 지성인, 기업인, 학생들 수많은 추종 지지 세력을 가지게 되면서 드디어 광명파라는 이름으로 누르파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페툴라 귤렌 운동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이드 누르시가 저술했던 6,000페이지에 달하는 가장 유명한 광명의 책들이다라는 이 저서를 달달 외웠습니다. 그의 그 고백에 의하면 달달 외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독파를 한 가운데 이 사이드 누르시의 사상과 수피즘의 신비주의를 병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상으로 재탄생시키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귤렌 종파의 탄생 계기입니다. 그러면 귤렌 종파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조금 더 먼저 보죠. 어떠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더 보고 이 귤렌 종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할까 합니다. 그는 터키 공화국의 가운데 1959년부터 이맘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모스크의 이맘으로 삶을 시작했고요. 또 터키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맘으로서 설교도 하고 또 하다가 이 설교 내용이 반국가적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게 되면서 국가 모독죄로 연금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도에 터키는 쿠데타가 지금까지 5번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중에서 80년도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에서는 그를 체포하면서 감금시키기도 했고요. 또 그 가운데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드디어 아예 그의 본고지를 1999년에 신병치유라는 이유하에 미국으로 옮겨서 현재까지 펜실베니아 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러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폴린 폴리스라는 가 선정했던 세계 100명의 지성, 100대 지성을 투표를 했는데 그 100대 지성 가운데 미국의 양심으로 알려져 있는 노엄 점스키라든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슨 같은 이 세계적인 학자들도 물론 그 안에 있었지만 그들을 다 제치고 1위로 당당히 1위가 된 그런 이슬람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자기도 하고요. 또 저술가로도 알려져 있고
터키 안에서는 또 이슬람의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융합 운동가로도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귤렌 운동의 핵심과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볼까 합니다. 1960년대 초부터 터키 국내에서 세속주의와 공산주의와 이슬람주의 등이 이념 갈등으로 상당히 혼란했습니다. 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또 그룹끼리 싸움이 지속됐고요. 이런 가운데 귤렌은 공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슬람 세속주의를 가미한 서구식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키워드로 탄생하는 것이 뭐라면 귤렌 운동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귤렌 운동의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교육. 이러한 새로운 일련의 변화를 위해서 이슬람 운동을 그가 일으키게 되는데 이른바 터키어로 봉사라는 뜻을 가진 히즈멧이라는 운동을 그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즉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봉사를 바탕으로 진정한 이슬람의 가치를 알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히즈멧 운동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히즈멧 운동은 봉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비용 양질의 교육을 내걸면서 수준 높은 교육으로 그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인재를 길러서 결국 세상을 이슬람화 시키자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현 집권당 에르도안 정부와의 갈등이 있기까지 두 사람은 동반자로서 너무나 친하게 이슬람을, 즉 귤렌 운동을 같이 펼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원수가 지금은 되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미 터키 내에 정치와 경제와 또 법계와 또 교육, 신문방송, 미디어, 병원, 언론 등의 아주 폭넓은 활동을 이 귤렌을 중심으로 퍼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 귤렌에 의해서 퍼진 그 무슬림들은 하지 말라, 또 율법주의, 이런 잔혹한 지하드 이런 것들이 싫었던 터키 무슬림들은 귤렌의 무슬림의 이 새로운 교육을 통한 이 히즈멧 운동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터키 국민들이 이 귤렌 운동을 지지하게 됩니다. 히즈멧 운동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귤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 귤렌 네트워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슬림이지만 전혀 무슬림 같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고 엔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인테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무슬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화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가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장학금을 주고 각계로 진출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귤렌 내 아주 강력한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지탱해왔던 투르키에는 전 지역이 다 귤렌의 지지자, 귤렌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에르도안과 이 귤렌이 벌어지게 되면서부터, 이 귤렌이 반역자의 그 낙인이 되면서부터 이 귤렌 파벌을 색출하는 작업들이 에르도안 정부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면 색출이 됐을까요? 에르도안은 이 귤렌 파벌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터키 내에 귤렌 파벌이 아닌 무슬림이 없다 할 정도예요. 전부가 다 귤렌 파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귤렌이라는 파벌이었다는 것을 알면 다 형무소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귤렌 파벌이었다는 것도 다 숨기고 또 조용히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걸린 사람들은 다 영락없이 형무소 행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군부터 각계 유명한 교수부터 언론인, 정치가들이 전부 귤렌이라는 이름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 형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색출 작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자기가 미운 사람이 하나 있어, 이웃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럼 거짓말이라도 저 사람이 귤렌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고 속여서 신고를 하면 잡아갈 정도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은
명함에 이슬람 선교사라는 그 명함을 가지고 수많은 투르키에서 이 이태원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투르키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적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투르키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레인보우라는 학교도 건립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아주 다채롭게 귤렌 이 운동을 하던 지지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펼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10년도에 그런 쿠데타 전복기도 실패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귤렌 파벌은 갑작스럽게 반역자로 몰리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 이슬람 투르키에서 온 선교사들이 졸지에 반역자의 위치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모두가 다 망명을 해버렸어요. 한국에서 난민으로 신청을 해버리면서 터키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갖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귤렌 파벌에 의해서 행해지던 수많은 이슬람의 선교 운동들이 한국 내에서도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이제는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치와 외교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외교고 또 정치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귤렌과 에르도안의 충돌과 갈등은 사실 투르키에서는 큰 사건이고 또 이슬람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치를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느 날 갑자기 화해를 하고 또 다시 또 친구로서의 동반자기를 갈 수 있을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원수가 돼 있고 지금도 귤렌 파벌들을 색출하는 작업들이 에르도안 정부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부로 들어가서 귤렌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귤렌 운동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세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귤렌 운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알라가 빛이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죠. 아랍어로, 터키어로 누르라는 것이. 알라가 빛이더라는 그런 생각. 두 번째는 지식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귤렌 운동에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지식이 빛이다. 종교과학은 의식의 빛이고 문명과 기술은 지성의 빛인데 이 둘이 결합할 때 비로소 진리가 분명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하게 사용되는 재물, 물질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의 화해와 단결을 위해선 재물이 필요하다. 이 재물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고 나누고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재물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라가 빛, 지식이 빛, 또 재물이 빛이다라는 생각이 귤렌 운동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귤렌이 그가 연설했던 내용 가운데 제가 참 흥미로운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의 신앙은 이웃에게 선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 진정한 무슬림은 수염을 기르고 모스크에서 꾸란을 외우는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장사할 때, 고객을 속이지 않을 때 그 참 신앙이 드러난다. 무슬림 성직자가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 하루에 5번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늘 젖어 사는 모습이다. 비록 여성이 머리에 히잡과 차도르를 착용하지 않아도 진정한 무슬림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알라의 빛들이다. 왜 우리가 분리되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자신 안에 갇혀있는 한 여러분들은 티끌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연합하면 여러분은 내가 되고 나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도 몸도 하나입니다. 물에 있는 컵을 깨뜨리면 물은 한 곳으로 흐릅니다. 누구든지 이곳으로 오십시오. 어떤 종교를 소유하든 이 빛 안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멋진 설교문 아니에요? 많은 무슬림들이 이 연설문 또 그의 사상에 전부들 홀딱홀딱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슬림 하면은 세계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선입견에 사람을 죽이고 지하드, 참수, 테러가 그들의 모든 무슬림의 이미지였는데 바로 이 귤렌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이슬람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귤렌 사상의 핵심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한번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이 귤렌 운동을 터키어로는 귤렌 하레케티라고 부르는데 원어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죠. 귤렌 운동에 이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귤렌 운동이 추구하는 세 가지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국가가 이슬람 공동체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죠. 히즈메드 운동, 봉사 운동이라고, 이 봉사 운동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히즈메드라는 그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학교, 언론기관, 재단, 그리고 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슬람 정체성을 가진 수많은 인재를 교육을 통해서 양육하고 이슬람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실한 운동, 이 성실한 운동을 통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운동을 통해서 이슬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성실한 부분들이 굉장히 공동체에서는 중요하다, 연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봉사와 또 도움과 성실의 이 운동 세 가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귤렌 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제 비판하는 측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귤렌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만 찾아볼 것 같으면요. 첫 번째는 귤렌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귤렌이 가진 이슬람의 이해는 꾸란에서 가르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치와 이슬람의 종교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에게 있어서 이슬람과 투르키의 공화국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여야만 된다고 강조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국가의 개념은 이슬람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속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귤렌의 야심적인 이러한 사상은 정치와 종교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세속주의로 일관해왔던 투르키에는 당연히 반대되는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귤렌의 그런 사상을 터키 공화국은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방했고 또 신병을 이유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전 세계 귤렌 운동을 조정하고 또 지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정말 이 에르도안 정권이 아닌 바로 전 정권이 바로 케말 아타투르크를 지지하는 세속주의 정권이었다 보니까 이 세속주의 정권에서 귤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가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미 아타투르크 지지를 했던 현 에르도안 정권 이전까지는 이 귤렌의 사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주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가 돼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 좀 멋있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이전 정권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떻게 비판을 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귤렌이 이슬람 신학자 겸 은퇴한 이맘으로서 그가 주도하고 있는 이 귤렌 운동은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마치 보여도 결국은 이슬람 내에서, 터키 내에서 이슬람 이단으로 이미 알려져서 낙인 찍힌 광명파의 수차례 변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그룹이다. 별 새로운 것이 없다. 이미 그들은 이단으로 정제가 돼서 터키 공화국에 의해서 이미 그 정제를 받은 그룹인 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 정권의 보고서는요. 두 번째는 귤렌 운동의 기본 이념과 목적은 세속주의의 공화국을 결국 전복시키고 이슬람 정부 형태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터키 내 여러 정당이 비호알의 급성장을 했고요. 또 벌써부터 몇몇 정당들은 이 귤렌 지지 세력에 의해서 조종을 당해온 것을 보면서 세속주의를 주장하는 터키 정부로서는 귤렌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고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 내에 내외적으로 귤렌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전 세계적으로 중앙아시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이런 수많은 사립교육기관들이 유사시에는 기회만 되면 불법 이슬람 교육기관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난 정부는 이미 그것을 목격하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는 최근에 귤렌 운동은 국내적으로 터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보험회사며 또 금융회사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기업 활동을 통해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노동단체들과도 연관되어서 청년사업가 협회들을 설립해서 이 새로운 세대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귤렌운동 지지자들로 만들려는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귤렌은 이슬람과 투르크 민족주의를 연결시키는 운동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성향의 정당인 덕목당, 정당의 이름인데 바로 반아타투르크주의 혹은 반세속주의를 너무 주장한다 해서 정부에 의해서 폐당이 돼버린, 그것도 이제 근대로 만들어 무력을 통해서 폐당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미 반세속주의 정당으로 폐당이 됐는데, 그 폐당된 덕목당이라는 당을 비롯한 수많은 이슬람 성향의 당에 의해서 이 귤렌 운동이 보호받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슬람 협회의 목적 달성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지금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활동으로는 중앙아시아가 굉장히 이 귤렌 운동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귤렌 운동의 지지자들이 중앙아시아 전체에 다 흩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긴밀한 연관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재도 순니 무슬림 사회에서 이 규합 운동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순니 무슬림들끼리 이러한 규합은 결국 시아 무슬림들의 활동을 저지하는데도 그 한 목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귤렌은 그리스 종교 지도자와 카톨릭 교황이나 이런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접견을 아주 수시로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리더십이다, 자기가 전 이슬람권의 새로운 리더십이다라는 것의 입지와 지지 기반들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 정권, 에르도안 정권이 아닌 이전 정권까지의 에르도안에 대한 비판 보고서였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귤렌 운동의 요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 귤렌 운동은 터키 내의 정부 고위 인사층과 터키 군대 내에 그들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귤렌 세력에서 가장 거대한 방해물이 뭘까요? 터키 국내의 바로 세속주의자들이겠죠. 아타투르크자이들이겠죠. 이들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과 동시에 해외 원조를 받아서 결국은 투르키에 내에 모든 이슬람 종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연대 세력을, 이슬람 연대 세력을 만들어서 터키 국내 이슬람 정당들과 함께 정부 안으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터키 공화국을 이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화로운 것 같고 또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그런 그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터키 전복을 지금도 꾀해왔던 그런 무서운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터키 내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중앙아시아가 굉장히 깊이 이것이 귤렌 운동이 퍼져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모든 정체를 이슬람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 귤렌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